굉장히 무서운 상황까지 왔군요. 공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소영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사연 읽어볼게요. 3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남친은 성실해 보였고 제게 잘해주었죠. 가까운 곳에 살던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레 저희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거 생활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는 날들이었죠. 생활 패턴부터 가치관까지 우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남친은 저녁 시간, 주말 항상 자기 옆에 있을 걸 강요했습니다. 가끔 있는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에도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쩌다 제가 참석하면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정말 힘들게 만들었죠. 동거 1년 만에 저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기회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봤죠. 처음에는 남친도 수긍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헤어지고 2달 후쯤 전화가 왔길래 받아줬는데 그 이후부터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더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이런 문자까지 보내는데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를 걸고 제 이메일이며 SNS도 누군가 로그인하려다 실패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요. 아무래도 전 남친의 행동 같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전화 문자 폭탄 스토킹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복적인 전화와 이제 문자 폭탄은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스토킹 행위는 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들에 대해서 전화 등 일정한 행위를 해서 상대방의 불안감 네. 그리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연자의 남자친구가 전화 및 문자 폭탄을 보낸 것은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 반복적으로 문자나 이제 음량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서 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좀 네, 필요하고 그렇죠. 소위 뭐 이별 범죄 이와 네. 관련해서 이제 심각한 일들이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면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스토킹 범죄를 신고를 하시게 되면 네. 이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또는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검찰 및 법원에서 그 접근 금지 외에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제 네.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그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를 네.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전화를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모르는 전화는 네. 안 받는 네. 거고. 네. 그런데 그 발신자 표시 제한이 계속해서 찍힌다면 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스토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최종적으로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최종적으로는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심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즉 이제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전화번호를 차단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29차례 정도 이제 부재중 전화를 건 사안에서 네. 2심에서는 이제 전화를 건 행위 자체를 이제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제 벨소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부재중 전화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그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였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이거 이렇게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부재중 전화는 그 여성의 휴대전화에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네. 그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또는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서 이미 휴대전화에 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상대방이 수신하지 않은 것은 우연한 사정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휴대전화에는 네. 수신이 되어서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2심은 너무 형식적으로 네. 판단을 해서 저도 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왜냐하면 부재중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네.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도달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받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이런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단은 정말 환영할 만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안으로 돌아가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하루에 수십 통 전화를 걸고 뭐 로그인을 하려다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네. 이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전부 다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화 문자 폭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을 좀 살펴봐 드리면 네. 이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지금 여기 사례도 보시면 집에 들어왔네. 지금 들어왔네. 뭐 이런 문자를 식으로 보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스토킹 행위이고요. 그리고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리고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렇죠. 뭐 이상한 인형을 둔다거나 뭐 이런 뭐 그리고 뭐 이상한 뭐 고양이, 쥐 뭐 이런 죽은 생물을 둔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그렇죠. 예. 갑자기 뭐가 깨져 있다면은 네. 내가 이러한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가 어쨌든 지속적이고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네. 스토킹 범죄에 된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사실은 스토킹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기사에도 나기도 하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경찰이 한 응급 조치를 어긴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잠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하고 있는 등 그 처벌이 이제 약해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엄격히 처벌하는 것도 이제 해결책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보다도 이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이미 이제 잠정 조치 단계에서부터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이 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게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네. 해치는 행위까지 나아가고 네. 있어서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뭐 남녀 관계 그냥 뭐 사랑 이후에 뭐 이런 네. 관계로 네. 사적인 내용으로 치부하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범죄로 봐야 된다는 부분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